안녕하세요. 우돈타니에서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우돈타니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농바짝 공원이고요. 저는 오늘 붉은 연꽃 호수라고 불리는 딸레부아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딸레부아댕 붉은 연꽃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우돈타니 시내로부터 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와야 활짝 만개한 이 연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연꽃이 가득 핀 호수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호숫가를 떠나서 연꽃을 가로질러서 한가운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운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이곳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는 꽃봉오리를 핀 연들이 많지 않은데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우돈타니는요, 사실 볼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붉은 연꽃 호수는요, 우돈타니의 대표적인 볼거리 중에 한 곳입니다. 빨간색 꽃을 피우고 있는 연의 모습이고요, 이 꽃은 수련에 가깝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모네의 수련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이 수련을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이 꽃들은 한 12시쯤 되면 다시 꽃 봉우리를 닫는다고 합니다. 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 연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은요, 12월에서 2월까지만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하네요. 이 연꽃을 보기 위해서 나온 관광객들이 탄 배가 보이고 있고요. 저 배는 2인승이고요, 비용은 300바트라고 합니다. 이 연꽃과 더불어서요, 새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연꽃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보다는 꽃봉오리를 열은 연꽃들이 좀 적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탑승하는 비용은 500바, 2만원인데요, 6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호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배는 잠시 멈춰서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천천히 연꽃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연꽃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고요, 단기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꽤 보기 좋아서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 배를 탄 지 1시간 정도 됐고요, 연들이 아까보다는 꽃 봉우리를 조금 닫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12시가 지나가면 이렇게 만개한 꽃봉오리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잠시 연꽃을 감상하기 위해 멈췄던 배가 다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만개에 있었던 연꽃들은 이렇게 꽃봉오리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호수가 붉은색보다는 어두운 회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곳에 오실 분들은요, 꼭 아침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연못에는 소들이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있네요. 소 등에 새들이 올라타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광경입니다. 얘네들은 물소죠. 물소들이 지금 호수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수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시간 반 동안의 운행 일정을 마치고요, 다시 선착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략 1시간 반의 일정으로 붉은 연꽃 호수를 둘러봤습니다. 광활한 호수에 넓게 펼쳐져 있는 연꽃들을 잔뜩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곳은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붉은 연꽃 호수 딸레부아댕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돈타니 박물관에 나와봤습니다. 우돈타니 박물관은요, 공룡이 살던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의 다양한 유물들과 역사적 기록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입니다.
오래된 집을 개축해서요, 이렇게 박물관으로 꾸몄다고 하고요. 내부는 마루로 되어 있어서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전시된 내용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곳 우돈타니 박물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도 곳곳에 놓여 있고요. 이 건축물은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개보수에서 이렇게 박물관으로 구성해 놨다고 하고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우돈타니 시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지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돈타니 지역의 축제와 문화를 비디오로 상영하는 곳이고요. 스크린이 서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 한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돈타니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해줍니다. 이곳 우돈타니 박물관을 소개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개보축하는 모습들도 사진으로 남겨놨고요. 공룡 시대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네요. 우돈타니 지역은요, 공룡이 서식한 지역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룡 시대의 유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예전 아주 고대 시대의 이 지역 생활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은 바로 반치항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반치항 지역에서요, 아주 오래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유굴들도 있고요. 이 지역 학계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가 살았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 인정받는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다는 사실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물을 발굴하던 시절의 모습이고요. 당시 라마 9세께서도 이 유물 발굴 현장을 방문하셨던 기록이 남아있네요. 석기시대의 유물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건축물 형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양식을요, 식민지 시대 때 유행했다고 해서 콜로니얼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건물의 모양새가 꽤 이쁩니다. 이제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이쁘게 보수를 해놨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요, 다른 전시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요, 과거에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왕자 통콘콘야이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맞은편 공간에는 태국의 전 국왕인 라마 9세의 조상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돈타니 지역의 형성 과정을 소개하는 공간인데요. 우돈타니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을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우돈타니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진과 함께 우돈타니의 근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뚝뚝이가 함께 전시되어 있네요. 오래된 총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라마 9세와 왕비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돈타니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짧았던 우돈타니 영상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곳 우돈타니에서 지내는 이틀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만 영상에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다시 방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